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기조발제를 하게 된 고양 특례시의회 건설교통 상임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이제 낫게 되어서 지금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 대축제, 공공기관 청사종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를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아울러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민선 8기 들어서 아직도 방향을 정하고 있지 못하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발제는 먼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로 민선 7기에 이루어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 현황, 세 번째 예산과 사업비 구성의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이동환 시장이 예산 절감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신청사 건립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 신청사는 1983년 고양 군청사 시절에 인구 20만 명을 기준으로 지어진 청사입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1995년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 행정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 공간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노란색 구간이 본청과 시의회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본 시청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청사의 업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세 군데가 임시로 지은 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별관,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의 빨간 점으로 구성된 이곳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임차해 나가 있는 8개의 건물에 공무원들이 임차해 나가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3개의 별관과 8개의 외부 건물을 임대해 있고 지금 3개의 별관과 8개의 임차된 건물을 살펴보시면 3개의 별관에는 본관에는 예산 담당관실과 평화미래정책관을 포함한 10개의 부서가 있고요. 신관에는 채정과와 징수과를 포함한 8개의 부서와 시의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별관, 2별관, 3별관 3개의 별관에는 17개의 부서가 임차에 나가 있고 나머지 성광빌딩부터 줌시티까지 8개의 임차 건물에 약 23개의 부서, 그러니까 3개의 별관과 8개의 임차 건물에 약 40개의 부서들이 임차에 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수를 보면 별관이 약 2,200평, 8개의 임차 건물이 약 2,600평 정도로 현재 본관과 신관을 제외한 임차한 건물이 훨씬 더 많은 업무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2003년 본청이 안전검사 D등급으로 증축도 어렵고 새로 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등급 D등급의 본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타 지자체와 잠깐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고양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용인시, 성남시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용인시 같은 경우 2004년 현재 용인시가 고양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합니다. 108만이고요. 108만의 용인시가 2004년에 1,620억을 들여서 약 26,000평 규모로 신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인구가 약 92만 명입니다. 92만 명 2009년에 1,456억을 들여서 약 24,000평 규모의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인시나 성남시도 이때 지은 이후로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행정 서비스가 증가해서 현재 이 건물 외에 본청사 건물 외에 임차 건물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부천시도 97년 인구 80만 정도 됩니다. 97년에 지었고 지금 현재 청사가 지어진 청사만으로는 부족해서 임차 청사를 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보다 훨씬 십수년 전에 지어진 이 청사들조차도 업무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신청사 건립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러나 아까 문명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사의 위치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갈등이 그리고 이해가 굉장히 맞물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있어 왔으나 쉽게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또 건립을 위한 계획을 진행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선 7기에 이재준 시장 시절에 재임 기간 4년에 걸쳐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들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신청사 건립 기금 1,700억 원을 적립해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어 왔습니다. 민선 7기에 이루어진 신청사 관련해서 사업 개요와 로드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1원이고요. 공공청사 GB가 해제되면서 지금 공공청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신청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은 원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 그린벨트 지역을 공공청사 그리고 공원이라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상태이고요. 내용은 공공청사는 6만 1,000제곱미터 그리고 공원으로 12,000제곱미터 합쳐서 약 7만 3,000제곱미터를 공공청사, 신청사로 짓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약 2,9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치에 이 평수로 이만한 규모로 이 예산을 들여서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미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행안부에서 2021년 심의가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여기 원당로와 호국로 그리고 주교 공영주차장입니다. 바로 옆에 대장천이 있고요.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쪽은 공원 12,000제곱미터 그리고 공공청사 6만 1,000제곱미터 약 2만 2,000평 규모로 신청사 고양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 추진 로드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를 보시면 2019년 3월에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시행했고요. 같은 해 19년 6월에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할 수 있었고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신청사가 들어올 장소를 주교동 206-1번지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사 입지를 여기로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청사 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500억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하면 고양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투자 심사를 2021년 6월에 경기도 투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행안부 타당성 조사 심의를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 8월부터 21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호화 청사 논란이 있은 이후에 행안부에서 청사의 위치와 규모와 예산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규모 이상 적절하지 않게 너무 과대한 예산은 제한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심의를 통과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도 고양시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용역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행안부에 소속된 행안부가 지정한 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용역을 진행을 해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2,950억이라는 예산과 위치가 나온 것입니다. 22,000평의 규모와 2,950만 원의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1년 5월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이 진행되었고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원안 가결로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기도 투자 심사를 완료했고요. 21년 6월입니다. 이제 위치와 규모와 예산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위한 국제 공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했고 이때 순차적으로 5개의 안이 최종 선정이 되었고 그 안 중에 아까 말씀드린 요 캠퍼스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그 당선작이 당선되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국제설계 공모가 진행됐고요. 국제설계 공모가 아까 말씀드린 그 캠퍼스 플랫폼으로 진행된 이후 GB가 해제됐습니다. 이 일정들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 지금 이제 시간차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계속 행정에서는 많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서별로. 그래서 GB 해제가 22년 5월에 GB가 해제되었고
신청사 도시계획 시설이 공원과 공공청사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제 설계 공모에 당선된 캠퍼스 플랫폼이 설계권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우 동인에서 신청사 설계 용역이 진행됩니다.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약 7개월씩 소요되어서 22년 3월부터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진행 중에 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민선 8기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로드맵상으로 보면 약 80% 정도 행정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이 설계에는 기본 실시 설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나 그다음에 재난안전평가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23년 착공 그리고 25년 말에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환 시장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시 재정을 이유로 예산 절감을 위해 신청사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재검토 과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는 일시 정지를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일시 정지를 2달밖에 할 수 없습니다. 2달 동안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동환 시장님이 신청사 건립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상황을 공유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산은 2,950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이 예산이 고양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저희가 2019년 500억, 2020년 본예산에 500억, 2021년 추경에 300억, 그리고 2022년 본예산에 400억, 현재 1,700억이 신청사 건립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400억을 반영해서 통과되면 고양시는 2,100억 원의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약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건립기금까지 900억 정도가 남는데 이 900억은 앞으로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끝내고 CM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약 한 3, 4년의 기간 동안 2,300억 정도의 예상 규모는 충분히 고양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9년,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재난기금이나 코로나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면서도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가 한 1년에 2,300억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PT 자료에 넣지는 않았으나 여기 오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동환 시장님의 신청사에 관련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곳이 신청사 TF팀이 있습니다. 신청사 TF팀이 검토하고 있는 안과 그 검토하고 있는 안에 대한 의견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 TF팀의 검토안은 첫 번째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민자 복합 개발, 그러니까 신청사를 민자와 함께 복합 개발하는 안은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 신청사 입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사실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신청사 입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한가?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셨다시피 이미 행정 절차가 약 80%가량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획을 변경하려면 행정 절차상 위법하거나 부정이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앞선 행정을 엎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심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앞선 행정을 모두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행정의 과정에서 이미 67억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이 67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는 것은 당선된 곳에서 설계권을 따가는 것입니다. 계약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바꾸는 것, 계약 주체를 바꾸는 것은 민영사상 책임
혹은 행정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신청사의 입지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럼 예산 절감을 위해 민자 북학 개발은 가능하냐? 만약에 입지를 그대로 주교동 209-1번지에 둔다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비 해제 요건이 공공청사의 목적입니다. 공공청사를 목적으로 지비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민자 북학 개발은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청사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전액 시비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검토를 위해서 신청사의 진행을 멈춘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진행을 하되 민자 북학 개발도 안 되고 국도비 지원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원래 22,000평 규모로 예상했던 것을 아까 저희가 3개의 별관 8개의 건물에 임차에 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무 공간이 약 5,000평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업무 공간인 5,000평만 짓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TF팀의 최종 의견이었습니다. 신청사 TF팀에서는 22,000평을 우리가 부지로 확보했으나 그중에 업무 공간 5,000평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업무 공간 5,000평을 축소해서 짓는 것은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시 설계 중인 용역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로 이미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상 그리고 지방계약법상 저희가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회사에서 행정소송을 건다거나 하면 100% 고양시가 질 확률이 높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만약에 공공청사가 아까 22,000평을 짓겠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이 22,000평을 5,000평으로 줄인다고 하면 나머지 17,000평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22,000평에서 5,000평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준 것은 심대한 사업 변경 사유로 보고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랬을 경우에 다시 그린벨트로 묶일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묶였을 경우에 다시는 풀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계적으로 건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축소해서 건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앞을 보지 못하는 행정이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행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굳이 그런 행정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예산은 저희가 잠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지금 1,700억 그리고 400억을 더 본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2,100억이고 추후 사업 기간 동안 1년에 약 2,300억은 충분히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의 의견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고양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고양시 인구는 129만 명입니다. 원래 2030 도시기본계획에 126만 명이었는데 2035 기본계획에 3만 명이 더 반영되어서 129만 명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행정 서비스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지을 때 향후 예견되는 수요까지 포함해서 신청사 건립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단계적 건립보다는 일괄 건립이 훨씬 예산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양선이 있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고양선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원래 고양선이 고양시청까지 들어옵니다. 이 고양시청은 고양시청이 위치하는 역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화정을 거쳐 원당으로 오는 것으로 고양선의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 용역을 다시 바꾸려면 언제 고양선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양 시민들의 발휘되어줄 고양선이 들어오는 것과 기존에 들어오기로 한 곳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시민들의 갈등들을 감안한다면 신청사는 지금의 계획대로 주교동에 원래 계획한 크기대로 22,000평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대로 짓는 것이 가장 예산을 절감하며 가장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 저희가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이 정말 안전등급 D
2등급의 본청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청과 시의회, 주민소통공간과 업무 공간이 집적이 돼야 업무 효율이 일어납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하신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대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시민 중심의 랜드마크인 상징성과 역사성을 가진 신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신청사 건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절감하는 시장님의 공약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어나는 인구와 늘어나는 행정 서비스의 증가, 그리고 신청사의 상징성과 역사성, 미래지향적이고 주민 친화적 가치를 담은 신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기조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련 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 현재 저는 시민으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이동환 시장님은 재검토라고 하고 계시고, 또 시의원님들 이렇게 만나봐서 여쭈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정말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은 시장님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 좀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저를 딱 특정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으니까 사실 이 사안은 이렇게 올 사안이 아닌데 이제 갈등이 촉발되다 보니 지금처럼 이런 토론회나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 김범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주민들, 이 사안을 잘 모르는 분들을 함께 설득해가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정치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 많은 시민분들이 거기에 동의하면 동의할수록 그 목소리의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처럼 함께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울림 마을에 사는 문명준입니다. 김혜련 의원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23일 날 우리 전체위원회 그 몇몇 분과 함께 고양시장을 면담을 했고요. 25일 날도 저희 주민분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면담 과정에서 고양시장이 그 한 말이 아직도 귀에 거슬리고 있는데, 고양시청이 원당에 있음으로 해서 이 주민들에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도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오늘 나오신 그 패널 분들 그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여기 이몽렬 의원이나 여기 몇몇 시의원들이 계셨으니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신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원당에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김혜련 의원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고양시장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면 시의원들이나 특히 건설교통부에 계신 이 두 분은 그럼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으며 여태까지 그럼 시장을 어떻게 설득을 했으며, 이런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저와 이몽렬 의원님께서 가장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원한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기록을 통해서도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이몽렬 의원님께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계속 시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시장이 가장 큰 의사 결정을 가지고 있다고 시장님이 본인 스스로 믿고 계세요. 본인이 이런 의사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저희가 법적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시장님께서 본인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다라고 깨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시장님께 원하는 바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뭐 당리당략으로 갈 사안이 아닙니다. 당리당략으로 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신청사는 원당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생각이실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개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신청사가 계속 이제 지금 원래 계획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몽열 의원님하고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와 계시는 고양시의 시의원 다수의 시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이 일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지금 공무원들과 시장님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저희를 잘 안 만나시려고 해요. 현재 상황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 일에 저희 이몽열 의원님이나 저도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참석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정권이 한다겠으면은 그래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수의 원상들은 징대니까.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미 그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행되어 온 행정 절차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장님이 하고 싶은 공약 별도로 하더라도